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행복한 아침 모닝쇼 이윤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AI 성장성에 웃고 그리고 관세라는 불확실성에 울었던 하루였습니다. 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긴 했는데요. 하지만 보합권 수준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 장중에는 크게 흔들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세라는 그런 리스크 자체가 더욱더 좀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항소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될 때까지 트럼프 관세가 일시적으로 복원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장중한 때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영향도 보여줬고요. 두 번째 이슈 체크를 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행보하지 않겠고 경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고 파월은 단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특히나 GDP 성장률 잠정치가 마이너스 0.2%로 3년 만에 역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지표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다수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 만큼 관련된 내용까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징주로는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장중 한때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었고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스트바이라던가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뉴스케일 파워 장중에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해당 소식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투데이 뉴스입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된 합병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AI가 픽한 미 항소법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LG전자 냉각 솔루션 사업이 본격화된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였던 소식인데요. 해당 소식 들어보고요. 엔비디아 1분기 실적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AI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뉴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뉴스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송까지 관련된 소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가지 종목 픽을 해봤는데요. 미래에셋증권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고요. KMW 콘텐트리 중앙까지 일제히 상향 레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법원에서 이 항소심이 판결될 때까지 트럼프 관세는 일시적으로 복원될 것이다 라는 결정을 했는데요. 이 결정은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트럼프 측이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즉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세라는 카드는 잠시 유예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 트럼프 관세는 무역 보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 이에 대한 타격을 다시 한번 받게 됐고요.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살펴보신다면 대체로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지수는 0.44% 그리고 영국 지수는 0.11%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기사는 트럼프와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대면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은 실수다라고 거듭 압박을 했습니다. 이번에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대면 회동이었는데 이는 최근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금리 정책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 회동 이후에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지만 정책 방향은 철저히 경제 데이터에 기반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보다는 경제를 조금 더 우선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소식은 미국의 경제 1분기가 역성장했다라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마이너스 0.2%로 나오게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와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보다는 소폭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투자가 늘어나서 일부 상향 조정된 바는 있지만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2가지의 지표가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택시장의 4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도 71.3으로 크게 부진한 채 나타났습니다. 경기 둔화 신호로 또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장중에 시총 1위를 탈환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칩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월가의 기대를 웃도는 성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고요. 덕분에 주가는 4%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조금 시세가 꺾이게 되면서 3.2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단단하게 시총 1위를 지켜냈는데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최고 수준이다라고 칭찬을 했고 목표 주가를 $1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BOA나 UBS, 모건 스탠리도 잇따라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모멘텀이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에서는 1% 가까이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테슬라 소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특별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대 근무일 130일이 5월 30일에 끝난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로보택시 그리고 테슬라의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라고 투자자분들은 판단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음봉 전환됐다라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0.43%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그런데 테슬라의 이야기에서 그동안 이 테슬라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다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비판도 과감하게 했습니다. 덧지는 워싱턴의 희생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정부와 조금씩 손을 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시장의 판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사업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되었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0.9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시죠. 네, 지금 세 번째 특징주로는 소비주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바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베스트바이가 가전 유통업체입니다. 예상보다 좋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연간 전망을 크게 낮추게 되면서 주가가 8%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베스트바이라던가 소비업체들 좀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 어제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다수의 종목들이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코스트코도 EPS는 좋았지만 매출이 다소 아쉬웠고요. 의류 브랜드인 갭 같은 경우에는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넘겼지만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조금 더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게 되면서 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급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비업체가 글로벌 관세 정책과 소비 위축으로 크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메가와트에 이어서 77메가와트 설계 승인을 추가적으로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달됐는데요. 이 설계는 US460 모듈당 77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게 되었고 최대 6개의 모듈을 조합하게 된다면 총 462메가와트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뉴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이 향후 소형 원자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에너지 업계에 관심은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6.76%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업계 소식이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100% 넘게 급등을 한 만큼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분석해 봤습니다.